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플러싱 주민들이 어제 오후 플러싱 스카이뷰 몰 인근에서 3세 소년을 사망케 한 팽소니범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맨하탄 60가 남쪽의 중심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최소 $15의 통행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정책 시행 1년 후 아담스 시장은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키스그룹이 나눔의 화요일 캠페인을 통해 롱아일랜드 소재 비영리 단체에 식량과 뷰티 제품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플러싱 지역 주민들이 어제 오후 플러싱 스카이뷰 몰 인근에서 3세 소년을 사망케 한 팽소니범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차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사고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세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뺑소니범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사건은 29일 오후 6시 40분경 플러싱 41번가 인근 칼리지 포인트 블러버드에서 발생했습니다. 흰색 인피니트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 3세 소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소년은 퀸즈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31분경 숨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세 딸들과 매일 걷는 도로라며 이번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re asking the public, community members, if they know the vehicle, if they know who the driver was. I know that we live in a community of immigrants and you may feel hesitant to speak up. And we're asking our community members to speak up and trust our office. If you don't want to call the NYPD, you can trust our organizations that are standing with us. They're speaking in a minute. Or my office is always open to multilingual speakers at 718-939-0195 or email us at info@ronkim.com so we can hold this driver accountable and get him off the road ASAP. 뺑소니범은 사고 현장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량이 비즈니스 이름으로 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At this moment, the NYPD does not know who the driver was, but that can change any minute. The car was registered to a business. No arrest has been made yet. And the collision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NYPD Highway Patrol Collision Investigation Squad. 이날 기자회견에는 10년 전 비슷한 장소에서 3살 된 자신의 딸을 잃은 어머니이자 안전한 거리를 위한 가족을 창립한 템 리오도 참석해 뉴욕시 정부가 교통사고 관련 사망 예방, 뺑소니 사건 단속 강화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탄 60가 남쪽의 중심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최소 $15의 통행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관계자들이 29일 제출한 세부안에 따르면 맨하탄 남쪽 중심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하루에 한 번 $15의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 권고됐습니다. 맨하탄 남쪽 중심 상업지구는 60가 남쪽으로 타임스퀘어, 첼시, 소호까지 포함됩니다. 상업용 트럭과 버스에는 크기에 따라 $24나 $36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모터사이클에는 $7 50센트가 부과됩니다. 택시나 차량 공유업체의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택시비에 $1 25센트, 차량 공유업체에는 $2 50센트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은 최초 10회 이후 통행에 대해서는 50% 할인됩니다. 통행료는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됩니다. 링컨 터널이나 홀랜드 터널을 이용하는 뉴저지 통근자들에게는 $5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있습니다. 뉴저지 MTA는 맨하탄 진입 구간 등 약 120개의 지점에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미 여러 곳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통 혼잡료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2019년 뉴욕주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 주민들이 더 큰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며 뉴저지 주정부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MTA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 노후화된 뉴욕시 대중교통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TA 이사회는 내년 초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적으로 투표에 붙이고 봄에는 시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거리와 전철의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논란의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후 아담스 시장은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담스 시장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가 1년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해당 정책을 통해 1년간 거리와 전철 등에 거주하던 노숙자 54명을 보호소와 의료센터로 이동시켰으며 1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정신질환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70% 더 많은 노숙자들을 보호소로 인계했으며 임시보호소에 거주하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영구적인 주택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거리와 전철 등에서 노숙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이 꺼내든 강경책으로 당시 홈리스 지지단체와 뉴욕 시민 자유연맹 등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제 입원 정책은 과도하다며 개인의 자유박탈과 관련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뉴욕주 법안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주관계자들의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키스그룹이 나눔의 화요일 캠페인을 통해 롱아일랜드 소재 비영리 단체에 식량과 뷰티 제품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지난 28일 기빙 튜스데이를 맞이해서 롱아일랜드 케어스와 협력해 롱아일랜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량과 키스그룹의 인기 뷰티 제품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키스그룹의 사명인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키스그룹 임직원은 400가구에 기부할 식량과 키스그룹의 고품질 뷰티 제품을 직접 포장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접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그룹이 기부한 롱아일랜드 케어스는 롱아일랜드 지역 최초의 푸드뱅크로 굶주림과 식량 불안에 맞서 싸우는 구호단체입니다. 키스그룹은 롱아일랜드 케어스와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91년 전통의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추리가 어제 점등돼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제91회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 행사는 많은 인파로 붐비는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미국 가수 켈리 클락슨이 사회를 맡았으며 그녀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에 수록된 노래 글로우를 열창했습니다. 또한 오스카상, 에미상, 그래미상 수상자인 77세의 가수 셰어는 행사에서 DJ 플레이어 크리스마스 송이라는 신곡을 깜짝 공개해 관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수들의 공연 이외에도 뉴저지 북부 하이테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징글벨을 합창했으며 뉴욕시 청소년 합창단이 조이 투 더 월드를 부르며 아름다운 선율이 록펠러 센터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10시 몇 초 전 카운트다운과 함께 추리의 불이 아름답게 켜졌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29일부터 1월 13일 오후 10시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켜지며 12월 15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는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켜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크리스마스 당일에 추리는 24시간 켜져 있으며 12월 31일에는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켜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발가벗은 채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던 14세 딸을 목격한 후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오마르를 성범죄, 불법 감금, 아동복지 위협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수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5세 안드레아스 오마르는 29일 오전 성범죄, 불법 감금, 아동복지 위협 등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8일 오전 9시 직후 경찰은 완전히 발가벗은 채 거리로 뛰쳐나오던 14세 소녀와 그를 뒤쫓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집 안으로 도주해 문을 잠근 남성과 경찰 간 7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마르는 딸이 집에 도착한 후 그녀의 목을 조르고 위협을 했으며 약 1년간 그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는 해당 집에 불법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몇 차례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명의 이웃은 최근 몇 년간 최소 3명의 여성이 그의 집에서 뛰쳐나와 겁에 질려 동네를 뛰어다녔으며 그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유주의 인물로 꼽혔다고 말했습니다. 나수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마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소 대당투와 미중 수교 등을 이끌어내며 냉전 시대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변화시킨 외교 거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어젯밤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어제 존경받는 미국인 학자이며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가 커네디컷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키신저 외교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키신저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면서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미중 수교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또 구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솔트 1, 솔트 2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1975년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파리 회담 등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과 견제를 적절히 구사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됩니다. 또 1972년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자 그가 퇴임할 때까지 사실상 공동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파워를 행사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 질서를 요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거인이 100년 만에 퇴장함에 따라 바이든, 오바마 등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한국 풍력발전 회사인 CS 윈드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의 CS 윈드 공장을 방문해 풍력 타워 건설에 사용이 되는 강판 컨베이어 벨트와 풍력 타워 건설을 위한 용접 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투자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CS 윈드에도 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바이드노믹스로 인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창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서 청정 에너지 기업들이 콜로라도에 투자를 시작했다며 한국 기업인 CS 윈드도 여기에서 풍력 타워와 터빈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인 공화당 구구 강경파 로벤 보버트 의원이 자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엄청난 실패라고 비난했지만 여러분은 과연 이게 실패로 보이느냐며 미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자 자신의 최대 치적인 경제적 성과 홍보를 위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샘플이 된 CS 윈드를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아닌 문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또다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미국 내 항공편 이용 승객이 약 300만 명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일요일 하루 동안 전국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이 290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연방교통안전청이 검색대 통과 승객을 집계한 이후 하루 승객으로는 사상 최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립기념일 연휴 직전인 지난 6월 30일에도 전국 공항 검색대 통과 승객이 288만 3천 명을 기록, 팬데믹 이후 최고 여행객을 기록했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 같은 기록이 깨진 것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항공 여행객이 매년 4% 이상 증가해 왔으나 팬데믹 때 급감했고 올 들어 항공 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며 항공업계가 약 8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항공청은 올해 12월 27일에 크리스마스 여행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2월 30일, 12월 20일 순이며 추수감사절 연휴 470만 명의 2배에 가까운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피켓 시위 동참 등으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노조가 없는 미국 내 13개 자동차 회사에서의 노조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현대, 토요타, 혼다, 테슬라, 닛산,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무노조 자동차 회사 13개의 노동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한다며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공장 노동자 14만 5천 명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산별 노조까지 포함하면 조합원이 40만 명에 달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피켓 시위에 참석해 지지를 표시하면서 그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미 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타결 뒤 오는 2028년 재협상 때는 빅3가 아니라 빅5, 빅6가 돼 있을 것이라며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의 노조 설립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현대차의 노조가 결성이 되면 부품 공급 업체 등 하청업체도 노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적지 않은 가격 인상 요인이 되면서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준 위원 중 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보이던 인사들이 현재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자는 등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줄곧 금리 인상을 고수해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어제 시카고의 행사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와 금융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기준금리가 변화하는 경제 전망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고 그 영향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지난 28일 미국 기업 연구소 행사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동결로의 선회를 시사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향후 경제활동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인플레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몇 달간 나오는 데이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며 관망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화 완화를 주장하는 레피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우리의 연구 결과와 기업들의 체감 경기 등을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월가 거물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어제 뉴욕타임즈 딜북 서밋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만약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니키 헬리도 함께 도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도 헬리 전 대사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에커먼 퍼싱 스퀘어
스퀘어 캐피탈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바이든에게 올바른 선택은 후보에서 물러나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다른 후보들을 위해 경쟁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병역 기피로 한국 정부로부터 무려 21년 동안 입국을 거부당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오늘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5일간 휴전에 이어서 서로가 인질 등을 추가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6일간 추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5년 뒤 다시 자신을 만날 것이라며 재선을 자신했고, 이는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연방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 1억 달러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인터넷 금융업체 심바드를 경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한 주택에서 40세 남성이 코케인, 펜타닐 등 수 킬로그램씩의 마약과 현금 30만 달러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올해 온실가스가 사상 최대라면서 기온이 급상승, 가장 따뜻한 해가 됐으며 내년에는 엘니뇨 현상이 더욱 심해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준은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고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둔화시키는 한편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PNC은행은 유명 크리스마스 캐롤 12일간의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12가지 선물의 가격을 합산한 결과 46,729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7% 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참사랑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 및 김기철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최성기 감독님이 담임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직접 집례할 예정입니다. 예식은 12월 3일 오후 5시 참사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G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K가디언스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31일까지 K가디언스의 대표 화장품 2세트 구매 시 1세트가 무료, 코리아빌리지 1층, 뉴저지 주부나라, 뉴저지 웰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화장품들을 스페셜한 가격에 감사의 계절 K가디언스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1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